네, 안녕하십니까. 두발로병원의 김지범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족부정형외과에서 굉장히 흔하면서도 거의 이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이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5번째 발가락 외측의 굳은 살 또는 티눈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저한테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게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굳은 살이냐 티눈이냐 이 얘기를 엄청 물어보세요. 그럼 일단 이 두 개를 저희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굳은 살은 딱딱해진 살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넓게 분포해 있는 거예요. 비슷한 두께로 넓게 분포해 있는 거를 굳은 살이라고 합니다. 티눈은 살이 딱딱해진 상태에서 여기 그림처럼 원추형 모양으로 깊게 내려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깊게 내려가다 보면 가운데 부분은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살이 정상적인 살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 부분을 환자분들이 티눈의 심 또는 티눈의 핵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런 중앙에 약간 이상한 조직이 있고 아래쪽으로 뾰족하게 깊게 파고 들어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어디가 더 아프겠어요? 당연히 티눈이 훨씬 아프죠. 아래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이 굳은 살이 있으면서 통증이 있으면 다 티눈이라고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굳은 살인 경우도 꽤 많습니다. 넓게 그냥 분포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어쨌거나 이게 5번째 발가락의 외측에 굳은 살 또는 티눈이 발생을 한다. 그럼 왜 발생하냐 이거죠.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5번째 발가락 외측에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압력 때문에 살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살이 딱딱하게 변형이 될 때 넓게 되는 굳은 살로 되는 경우도 있고 좁고 깊게 들어가는 티눈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압력이 생겨서 통증이 발생하고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져서 굳은 살과 티눈이 발생하고 또 굳은 살과 티눈이 발생하게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상황에서 굳은 살과 티눈만 제거하면 병이 해소가 되냐 해결이 되냐 이거죠. 아니죠. 압력이 있으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5번째 발가락 외측의 굳은 살 및 티눈은 압력의 발생 원인을 해결하는 게 치료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발톱 위에 부분에 굳은 살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발톱 옆에 굳은 살이 생겨서 발톱의 변형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5번째 발가락의 외측에 왜 압력이 높아지냐를 찾아보면 크게 2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끼발가락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예요. 하늘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 있다 보니까 땅에 닿는 부분이 새끼발가락의 외측면이 됩니다. 아랫면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측면에 압력이 높게 가해지고 또는 발가락에 뼈가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가락의 골급 때문에도 발가락 외측에 압력이 높아져서 저희가 굳은 살 및 티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런 발가락의 외측의 압력이 높아지는 이유가 발가락의 모양의 변화 그리고 발가락 쪽에 뼈가 튀어나온 거라고 그랬는데 이걸 비수술적인 치료로 해소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5번째 발가락 외측의 굳은 살 및 티눈의 치료는 수술입니다. 수술은 요새는 저는 이렇게 해요. 1차 수술을 먼저 합니다. 1차 수술은 굳은 살과 티눈을 완전하게 제거해요. 그럼 여기를 딱 제거를 하면 이 아래쪽에 딱 튀어나온 뼈가 딱 보여요. 그럼 그 튀어나온 뼈를 기구를 이용을 해서 제거를 합니다. 환자분들이 물어봐요. 뼈를 얼마나 제거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뼈 모양 유지를 하면서 튀어나온 부분만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지 막 5mm 정도 푹 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발톱의 변형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이 발톱의 변형도 같이 제거를 해주죠. 요새는 저는 1차 수술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번째 발가락 외측의 굳은 살 및 티눈의 원인은 뼈가 튀어나오는 골극이 튀어나오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발가락 모양 자체의 변형이 때문에 또 생긴다. 그럼 모양 교정도 같이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모양을 교정하는 수술은 발가락을 구부리는 굴곡건, 발가락을 아래로 내리는 힘줄을 끊어주는 거, 굴곡건의 절제 또는 뼈의 모양을 교정하는 절골 수술, 이런 수술들인데 환자분들이 내가 티눈 수술을 하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돼? 굴곡건을 절제하면 발가락이 구부러지진 않거든요.
이렇게 발가락의 뼈의 모양을 교정하는 수술을 하면 4주간 핀을 박은 채로 저희가 기부스를 하고 다녀야 돼요. 또는 밑창이 딱딱한 보조화를 신고 다녀야 되고요. 여기까지 해야 돼. 거기까지는 너무 과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셔서 그런 말씀을 저한테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요새는 1차 수술은 티눈이나 굳은 살을 제거를 하고 그 아래쪽에 튀어나온 뼈까지만 깎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재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발가락의 모양 교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나 재발하냐? 제 데이터 상에서는 티눈 제거하고 굳은 살 제거하고 뼈만 갈아주면 대부분 70% 이상은 좋아져요. 20-30%에서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러한 경우에는 발가락의 모양을 교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환자분들한테 충분하게 상의하고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번째 발가락 외측의 굳은 살 및 티눈의 수술은 1박 2일 입원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뼈를 좀 건드리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 조절을 해야 되고 수술장에서 저희가 치료를 해야 되고요. 뼈를 건드니까 하루 정도는 항생제 치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피가 많이 나는 경우가 또 드물게 있어서 처음에는 두껍게 소독을 하니까 이 소독을 두껍게 하면 이 상태로 신발에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 후에 얇게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냥 병원에서 쉬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에 1박 2일 입원을 저희가 권유하고 있고요. 수술하는 시간은 30분 정도 걸리고 3주간 상처 치료가 필요합니다. 마취는 수면 마취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발가락을 마취해서 수술을 하는데요. 이유는 발가락 마취가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먼저 재워드리고 치료를 하는 게 환자분들이 조금 더 수월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5번째 발가락 외측의 굳은 살 및 티눈은 우리 주변에 흔하고 하지만 신발을 신고 걸을 때마다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걸음을 방해해서 굉장히 크게 환자분들이 불편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발가락 외측의 굳은 살 및 티눈은 발가락의 모양 변화 또는 발가락이 튀어나온 뼈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술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아파지기 시작하면 비수술적인 치료로 해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아파졌을 때 빨리 치료를 하는 게 보다 더 편하게 걸음을 더 오래 걸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셨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